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뭐 이렇게 뭐 범행을 저지르거나 뉴스에 나오나 그런 거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해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사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조사를 보고 나니까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행이나 이 강간 사건이 전체 이 성폭행 강간 사건의 비율이 78%가 아는 사람이나 지인에게서 되게 높은 숫자 아니에요? 그쵸.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요. 당연히 이렇게 길 가다가 모르는 나쁜 불안당이 와서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요. 네. 실제로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굉장히 큰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까칠남녀 인터뷰에 응해 주셨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약간 공포스러운 단어일까? 이게 대체 뭐지? 그냥 정말 목석처럼 이렇게 놓아서 빨리 끝내 이러고 참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이러고 참고 있던 제 모습. 아, 내가 그냥 고깃덩어리구나. 나는 없고 그냥 몸덩어리, 고깃덩어리만 있는 거예요. 살덩어리. 기념일인데 섹스 안 해? 우리 오늘 100일인데 아니면 모텔에 왔는데 안 해? 돈 아깝게? 뭔가 되게 맛있는 식사를 사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거 하나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마다 데이트 강간을 당해왔어요. 남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저는 먼저 잠이 들었는데 쎄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 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의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뿌리치고 나갈 수도 없었고 여기에서 이 사람을 뿌리치고 가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너무 들어버리고 내가 이 사람을 왠지 만족시켜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도 들고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되게 강간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뭔가 사귀는 사이인데 이게 강간인가? 이런 인식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내가 술에 취했거나 아니면 엄청 크게 저항하지 못했거나 그럴 때는 죄책감 때문에 그게 강간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약간 강간이나 성폭행은 제가 진짜 늦은 밤에 뭐 골목을 가다가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어떤 남성이 저를 좀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성폭행이나 강간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냥 자기 의사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행위는 다 강간이고 성폭행이다 알고 나서 그게 강간이었구나라고 딱. 거절을 해도 그 거절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싫다고 말하면 장난인 줄 알고 연인 관계에서는 뭔가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고 성관계를 싫다고 해도 되는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아, 내가 싫을 수도 있구나. 이게 되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고 근데 저는 중간에 싫다고 얘기한 적도 몇 번 있는데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그럼 빨리 끝낼게. 여자와의 관계를 뭔가 내 목표, 정복해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바라봐요. 정말 용기 내서 인터뷰를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몰랐던 걸 좀 알게 되긴 네네네. 했는데 여전히 좀 궁금한 건 그런 남자,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한 남자를 왜 계속 만나려고 그럴까? 난 그런 남자라면 안 만날 것 같거든요. 그게 사랑이 그렇게 간단하게 칼로 이렇게 무자르시 되는 거면 폭력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폭력을 경험한 후에도 실제로 헤어지거나 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되게 극히 드물어요. 그냥 참고 살죠. 네, 꼭 얘기돼야 되는 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강간이다를 이야기할 때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그거는 강간이 아니고 섹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저항이 있지 않으면 이건 강간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빌미를 거죠. 제공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서 사실 적극적인 동의로 기준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동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도 사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노라고 얘기하면 노인 줄 아는 이런 언어가 이제 새로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노를 들어요. 돌아서 예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의를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가 이건 뭐 성관계만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실 뭐 손 만지는 거는 괜찮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만날 때 동의 구해, 손 만질 때 동의 구해, 혹은 어깨에 손 올릴 때 동의 구해, 키스할 때 동의 구해, 너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때 이것도 시선강간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동의를 구해. 이거는 실제로 하던 도중에도 성관계를 동의하에 하던 도중에도 싫다고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지속되면은 그게 강간일 수 있죠. 그래요? 그만둘 수 있죠. 공감독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성관계라는 게 서로 좋자고 하는 거고 제가 여자를 만족시켰다는 데서 오는 뿌듯함도 있는데 여자가 저렇게 빨리 끝내라 하고 나무 토막처럼 있는데 왜 그럴 때 굳이 하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남자신데 모르세요. 아니, 왜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정말 궁금해요. 영화 감독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근데 뭔가 강간을 가르치는 문화 같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들끼리 면에서? 가르친다고요? 남자들끼리 있었어도 내가 어젯밤에 어떤 여자를 만났었는데 술이 진탕 됐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 그러면은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아, 진짜요? 거죠. 네. 저는 소위 말해 저도 못 먹냐? 맞아요. 야, 왜 그런 저도 말쓰죠. 못 먹어? 약간 이런 식의 문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니 아이고 너무 아마 일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과의 관계 중 성관계가 결국은 그러니까 목표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뭐 약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술을 뭐 지나치게 먹여서 여성이 한거불능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뇌질 흥분제를 이용한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는 자서전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래전에 쓴 자서전의 내용이었고 또 그 사건은 그보다 더 오래된 일이기는 했지만 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었죠. 이 책이 언제 나왔던 거죠? 2005년. 2005년이요? 네, 근데 진짜 안 팔렸나 봐요. 아무도 몰랐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요번에 알려진 아니, 근데 2005년에 그럼 여기 나오는 돼지 흥분제는 어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돼지 문제 그거 제 전공이잖아요. 제가 제가 기생충 전공이니까. 그럼요. 전기 다 연결됩니다. 하나로. 그게 요흰빈이라는 건데 요흰빈은 요흰배라는 이제 나무 껍질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게 원래 돼지 발정제로 쓰였는데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부작용만 있어갖고 그냥 지금은 돼지에서도 안 쓰고 금지약물이 된 거예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치명적이긴 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진짜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말초 혈액을 증가시켜서 발기를 좀 도움이 돼요. 발기에. 근데 남자한테 도움이 되니까 남자가 먹어야 되는데 왜 그걸 여자를 먹이는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리고 이게 최염제처럼 생각하는 최염제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심장 이상을 일으켜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면 안 되죠. 그거는 거의 범죄죠. 운동 살해 아니에요? 그치, 범죄지. 거의 살인미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자체가 남성들이 여성을 그냥 단순히 그 성적 도구로만 본다는 그런 증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를 먹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실제로는 여자들한테 조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들한테 이거는 범죄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럼 너는 가해자가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캐나다의 대학의 한 기숙사에서 좀 오랜 시간 머물게 됐었는데요. 그 기숙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더라고요.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다. 약물을 넣고 해서 여성을 정신을 못 차리게 사는 것도 강간이다. 그리고 여학생들한테는 절대로 남이 주는 술 마시지 말고 말아라. 술잔을 어디다 놓고 자리를 떴으면 그 숫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실제로 얼마나 이 약물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작업제? 작업?
아, 직접 사는 걸 해보는구나. 그러니까 낭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런 약이 왜 필요해? 이게 요새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가요, 이게? 아유, 홍보제 많이 쓰죠. 아유, 다 남자분들이 쓰죠. 제가 10년째 판매하고 있어요. 10년째? 네, 주스나 음료, 커피랑 상관없는데 대부분 술에 좋아요. 그런 음료라는 거죠? 예. 상대 몰래 이렇게 타서 쓰죠. 몰래 타서. 못난 놈들 많아.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잘 응하는 거죠. 절대 몰라요, 예. 그걸 작업약이라고 이렇게. 어머머머머. 택배를 저렇게 오는 거예요? 구했어요? 대박. 아니, 저게 그냥 주문하면 저게 집으로 와요? 야,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게 저게 술이랑 먹으면 더 흡수가 빨리 돼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잔 먹고 기절했을 때잖아요. 아까 그 부시에 보니까 맘만 먹으면 이런 약을 마음대로 진짜 집으로 배달이 왔다는 게 되게 놀라운데 이건 진짜 범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쵸? 뭐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네. 범죄고 상대를 특히 뭐 아예 어떤 의지를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범죄고 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다른 뭐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뭐 용서받기 어려운 또 뭐 명백한 범죄 행위죠. 이거 몰라.